전치사가 너무 어려워요. 전치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치사를 뭐 for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at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어떨까요? I work in Google. 아니면 인이 맞을 것 같은데. or 아니면 in이 맞을 것 같다. 그러면 I work with Google. 자, 이렇게는 가능할까요?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음, 다 틀리지 않다. 다 틀리지 않다. 다 가능한 것 같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으나 네, 이해할 수 있을 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상황이 될 것 같다.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정답, 그쵸? 자, 그럼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지금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이 중에 제일 많이 들어본 문장은 이 문장이다. 이런 게 있을까요? 원어민들은 그런데 이렇게 제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생각나는 문장이 있을까요?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인 구글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서드 파티에서는 네 번째가 위드가 맞을 것 같고 첫 음, 번째나. 첫 번째나, 예. 그리고 그 장소에 있을 때 혹은 그 주변에 있을 때 S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음, 크게 원어민 아니고서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음. 자, 혹시 또 정답, 그쵸? 어, 그, 이렇게 뭐 이렇게 협력업체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네 번째나 첫 번째처럼 얘기를 할 수 있다. 음. 그리고 그 직원 입장에서,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세 번째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정보가 있을 때는 두 번째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혹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지가 뭐 하냐고 물을 때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요새 뭐 하고 있어 묻잖아요. 그럴 때는 네, 보통 for 많이 쓸 것 같고 네, with 같은 경우는 약간 파트너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바로 알려드릴 텐데요. 알려드리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I'm going 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음, I'm going 되겠죠? 자, 여기서도 I'm going at it. 자, 이시 무엇인지는 지금 뭘 지칭한지는 모르겠지만 I'm going for it 얘기했을 때 I'm going with it. 음흠. I'm going about it.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테고 going in it.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뭔가 특별히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특별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보고 보통 번역을 해서 영어를 이해를 하려고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대명사로 돼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난 뉘앙스 구별 못 할 것 같은데 원어민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커버를 해보고 자, 지금은 전치사 뉘앙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죠? 전치사 뉘앙스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라든지 특정한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문장을 이해했다고 보통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데 이제 실제로 정확한 뉘앙스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특정한 단어라든지 내가 아는 단어가 없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제가 드린 예문처럼 이런 예문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인토네이션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조음점에 대해서 배웠죠. 세 번째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걸 토대로 해서 템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박자를 잡는 방법. 왜냐하면 박자를 잡아야지만 센텐스 리듬을 공부를 할 수 있다. 오늘 4회차에서는 센텐스 리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센텐스 리듬이라는 것은 이 문장을 봤을 때 지금은 약간 전치사가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문장을 봤을 때 내가 이 문장을 읽어서 이렇게 센텐스 리듬만 인지를 하더라도 이 문장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 뭐 우리 지금 나중에 스피킹을 잘 하시려면 결국에는 이제 리스닝이 먼저 돼야 될 테고, 그리고 리스닝을 잘 하고 나서 스피킹을 하실 때도 결국에는 전치사 실력이 나중에는 약간 이 내 전문적인 영어의 실력과 조금 직결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치사 부분 같은 경우에도 깊이 한번 공부할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은 전치사를 깊이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는 구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자, fo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뭔가 지금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뭔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A for B라고 하게 되면 A와 B가 뭔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환, exchange의 뉘앙스가 있을 때 for를 씁니다. 그러면 A는 용역을 제공을 했어요. 그럼 B는 뭐를 제공하죠? 급여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협력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력사 중에 하나는 공급업체고, 하나는 뭐 이렇게 그 돈을 주는 입장이다. 하나는 서플라이어고, 하나는 바이어다. 뭐 이렇게 하게 됐을 때도 서로 서비스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받고, 주고받고가 있겠죠. 자, 그래서 exchange가 있을 때 for를 쓴다라는 것.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교과서라든지 또는 토익 테스트 같은 데서는 거의 다 이제 어디에서 일을 하다라고 하게 되면 for를 고르도록 좀 준비, 유도가 된 그런 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데 for 같은 경우에는 exchange가 있을 때 한글로 적어볼게요. 교환, exchange.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문장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너 요즘 어디서 일해? Where are you working at? at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나 구글에서 일해 그러면 I'm working at Google. 여기서는 I work네. I'm working이 아니라 I work네요. I work at Google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I work at Samsung, I work at Appl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at을 가장 많이 쓰기는 하는데 아까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조금 인도 많이 쓰거든요. 약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in과 at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약간 이거 만약에 물리적임을 표시를 할 때 이게 in과 at이 꼭 물리적임을 표시할 때만 쓰는 게 아니겠지만 물리적임을 표시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inso 했을 때랑 so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 at Google가 in Google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inso, so를 연수 문제를 한번 빼봤습니다. 자,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아마 딱 뭐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볼 일이 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느낌으로는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딱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 장소나 시간대를 얘기할 때 전치사가 in과 on과 at이 많이 쓰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그게 약간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그렇게 해야 될까요? 뭐 on Sunday, 뭐 on Seoul, at Seoul 그렇게 시점 그 어떤 애시면 하나의 콕 정확한 어떤 지점, 바운더리가 음, 딱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이는 그거보다 좀 더 큰 거 그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서울과 엑서울은 잘 모르겠네요. 음, 자, 서울을 보통 인서울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애서울은 잘 얘기를 안 하죠. 마찬가지로 코리아를 하게 되면 in 코리아를 얘기를 하지 at 코리아라고는 얘기를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영어 대화에서는 at Korea, at Canada, at United States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in과 at이 꼭 그렇게 그 장소의 크기 이렇게 국한하게 되면 조금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일단 오늘 예문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지금 전부 다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예문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딱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at은 딱 콕 집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t은 그 우리가 어떤 이런 자, 관역이 있다 그랬을 때 여기를 약간 콕 집은 느낌? 이런 게 at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할 때를 at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어떠한 지점이 가리킬 수 있을 때 애실 쓰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at Korea, 자, at 서울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t Korea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를 만약에 Korea라고 했을 때 옆에는 Japan이 있을 테고 또 옆에는 또 다른 나라가 있을 테고 자, 그런 내가 뉘앙스로 얘기를 했을 때는 I have a friend at Korea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영어를 지금 구사하는 사람 머릿속에는 이렇게 펼쳐져 있나 봐요. 머릿속에.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펼쳐져 있나 봐요. 코리아도 있고, 저팬도 있고, Asian countries가 있을 때, 또는 나라가 있을 때, 거기서 내가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I have this friend at Korea. I have this friend at Korea. 엄청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전치사 at을. 자, 마찬가지로 그럼 서울도 얘기를 했을 때 서울이 있으면 옆에 경기 프로빈스도 있을 테고 옆에 대전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SO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at은 콕 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는 제가 키워드 말씀을 드릴게요. 한정이라고 잡아주시면 되세요. 범위 한정. 자, 그 말은 자, in이라는 게 이런 범위가 이만큼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의 크기는 뭐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in이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리스닝 지금 특강 시간이지만 나중에 스피킹을 하실 때 한정을 시켜주지 않는 문장들은 좀 애매모호할 때가 많거든요.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스피킹을 하실 때 한정을 시켜주면서 이 문장의 뉘앙스를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정을 시켜주는 건 우리가 오늘 2교시 차에도 잠깐 배우겠지만 부사어를 써서 한정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뭐 부사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부사구를 만들 때 전치사를 많이 쓰죠. 전치사로 한정을 시키는데 그 전치사의 뜻 자체가 한정인 뜻인 전치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n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여기 어디라도 좋으니까 여기 있으면 인서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에도 지역이 뭐 강북도 있고 강남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곳 중에 하나를 얘기를 했을 때 인서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at은 좀 비교적 작은 장소, 작은 시간, 그리고 이는 비교적 큰 장소, 큰 시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회사를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할 때 회사 또는 직장, 직업을 얘기했을 때 영어 그 구사자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항목을 나열을 해두고 at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나 봐요. 그래서 I work at Google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거. 자, 그럼 in Google 했으면 구글이라는 이 바운더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 그 뭐 미국 본사도 있을 테고 헤드 오피스도 있을 테고 뭐 한국 지사도 있을 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 구글이라는 회사 안에 마케팅 디파트먼트도 있고 세일즈 디파트먼트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난 그중에 뭐 구글에 뭐 일을 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구글 본사가 아니라 계열사인데 저 구글 계열사에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인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면 뭐 이렇게 인플로이 입장에서 인을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였죠. 자, 요거는 제가 한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잘못 적었습니다. 자, in이 한 장이죠. 자, 점을 탁 지칭을 해서 관역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를 쓸 때 전치사 at을 쓰더라. with는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have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협력사의 느낌도 되고 뭔가 이렇게 나는 지금 협력사인데 저는 뭐 삼성에 납품을 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I work for Samsu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I work with Samsung 이렇게 조금 돌려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with는 have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것들을 자, 이 연습 문제를 들었을 때 요것들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I'm going for it, I'm going at it, I'm going with it, I'm going about it, I'm going in it. 자, about은 안 했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리스닝 특강 4회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뉘앙스도 중요하긴 한데 뉘앙스는 오늘 2교시에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볼 텐데 자, 인토네이션을 어떻게 잡을 건지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높음과 낮음은 어디이고 특히 지금 얘기했던 전치사는 높음일까 낮음일까 자, 요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m going for it. 자, 이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인토네이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I'm going for it. going I'm going for it. for it. 그쵸. 정답.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치사가 나올 때 보통 전치사가 낮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장이 길어지면서 전치사가 문장이 길어지면서 문장이 또 빨리 읽히게 되면서 전치사가 나중에 스왈로 돼버리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지만 전치사는 인토네이션에서 반드시 up, down, down, up 있게 되면 높음이라는 거 꼭 챙겨주세요. 그러면 여기 읽을 때 읽어주실 때 방금처럼 for it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t it 이렇게 되는 거겠죠. at 높음이고 it이 낮음입니다. at it. with it도 마찬가지겠죠. I'm going with it 이렇게 되는 거겠죠. and it 이렇게 되는 거겠죠. and 높음이고 it이 낮음입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주어나 기능어는 distressed가 되고 보통 이제 동사 부분이 intonation이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going 여기가 this part is intonated, right? 자, 이 파트가 intonation이 들어가는 거겠죠. I'm going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할 테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I'm going for it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I'm going for it.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I'm going for it. 만약에 퍼즐을 한번 둔다 그러면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I'm going. 그리고 뒤에 부사 부분 for it. 부가적인 정보를 부연 설명하는 부사 부분 I'm going for it. 우리는 퍼즐 없이 문장을 얘기하는 걸 지금 붙여 읽기 방법을 배우고 있죠. I'm going for it. I'm going for it.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I'm going at i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I'm going with it. 하시면 될 테고요. I'm going in i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it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it을 그냥 information about yesterday라고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 예문이죠, 표현이죠. 자, it이 it information about yesterda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문장이 어떻게 좀 구별이 되실까요?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자, volunteer 없으신가요? 자, 여기서는 목적이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말이 들어가면 또 이게 막 번역이 되고 그러니까 뉘앙스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뉘앙스를 조금 잡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exchange가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going 하는 이 액션에 뭔가 이렇게 반대급부가 되는 게 내가 고인을 하는 액션을 이렇게 액션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오는 게 뭔가 이렇게 교환의 이미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인하는 거고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얘기할 때 for it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쟁취하다 그럴 때 I'm going for it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Let's go for lunch right now. 지금 점심 식사 하러 갑시다. Let's go for lunch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무심코 쓰는 문장이고 무심코 이렇게 나중에 인토네이션 다 잡히고 센텐스 리듬 다 잡히고 영어 이제 잘 들리고 할 때 무심코 쓰겠지만 그 안에 뉘앙스는 우리가 정확하게 또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going at it 하게 되면 이게 타겟이 되겠죠. 타겟. 점으로 찍는다고 했잖아요. I'm going at it. 음, 그래서 그 information about yesterday가 뭔가 오늘 지금 오늘 일이 왜 이렇게 지금 정리가 안 됐죠?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어제 information about yesterday를 제가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보 어디 information about yesterday 어디 있어? 하면서 막 그걸 찾을 때 I'm going at it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information about yesterday가 자 오늘 뭔가 성과가 나는데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찾아야지 오늘 성과가 마무리될 것 같아. We're going. I'm going at it. I'm going at the information about yesterday. I'm going at it right now.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I'm going at it. 자, with는 영어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have, having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having it. I'm going having it. 수반이죠. 내가 그걸 들고 가는 거죠. 자, 마지막에는 전치사인은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는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게 전치사인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키워드를 드렸던 건 무엇이었나요? boundary. boundary. 네. 한정. 한정이 아마 가장 좀 바로바로 좀 와닿으실 거예요. 한정. 자, 그러면 I'm going in it 하게 되면 it은 information about yesterday잖아요. 저기 뭐 팀장님 어디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 지금 그 정보 찾으러 가는데 근데 그게 뭐 모든 정보를 다 찾으려는 게 아니라 information about yesterday 그것만 딱 찾으러 가는 거야. 라는 한정이 되는 거죠. 그 한정을 시킬 때 얘네 이유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유? 그쵸. 이것도 이유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for it, I'm going for it 할 때 이유도 이유이고 I'm going in it 할 때 이유도 이유인데 약간 말을 하는 attitude가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태도가 going for it 할 때는 내 이유를 얘기했을 때 이 이유가 반드시 내가 하는 행동과 exchange 서로 그래서 결과로 나와야 된다. 내가 이 행동을 했으면 이 이유가 결과로 나와야 된다. 라는 약간 attitude가 있다고 그러면 I'm going in it 했을 때 이유라고 하게 되면 내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딱 요거 때문에 지금 이 액션을 일으키는 거야. 라는 약간 그런 한정의 느낌. 뭔가 바운더리를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in it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들 계신 거죠? 네. 자, 네. 자, 제가 출석 한번 잠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 한 번만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교재는 7페이지 나갈 예정입니다. 7페이지 나가기 전에 자, 방금 배웠던 우리 전치사 토대로 자, 요거 어떻게 읽는지 한번 더블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소리를 좀 이렇게 크게 내시고 크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크게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상황이 좀 그렇지 못하신 분은 채팅으로 크게 이렇게 채팅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최대한 이렇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앞에 문장 I'm interested in it. 자,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volunteer. interested가 내용어일 것 같기는 한데요. 네,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전치사를 계속 하고 있어서 네. interested in에 강조 줄까요? 음, interested in it. 정답. 그쵸? 자, 제가 지금 표시를 한 부분 둘 다 인토네이션이 들어갑니다. 음, 자, 일단 우리가 퍼즈 없이 Interested in 발음하는 in 방법을 I'm interested in it. 정답, 그렇죠. I'm interested in it.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퍼즈 없이 풀스탑이 있을 때까지, 마침표가 있을 때까지 읽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인토네이션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물결처럼 인토네이션이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템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부분은 천천히 읽고 어떤 부분은 빨리 읽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센텐스 리듬이 되는 거겠지만 인토네이션을 가장 이제 베이스로 자르게 되면 인접한 두 단어, 그러니까 붙어 있는 두 단어끼리 업, 다운을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단어는 다 이렇게 업, 다운, 업, 다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 다운이 또 하나처럼 처리가 돼서 그게 또 이제 그 다음 단어 업, 다운, 업, 다운이 있는 건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자, 요렇게 이 파트, 이렇게 한 파트 제가 표시를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파트 1, part 1 and part 2가 있을 때, 자, part 1에서는 여기가 내용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 부분, 키워드가 되니까 I'm interested 이렇게 되는 거겠죠. I'm interested. 자, 우리가 조음점을 배웠습니다. 조음점 배웠던 것은 최대한 이제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I am 할 때 이게 I'm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이중 모음은 이렇게 높음에서 낮음으로 떨어진다. 아무리 이제 쉬운 I나 A더라도 I 한 다음에 M이 대한 I'm 이렇게 되는데 이게 I'm 이렇게 하면 코리안 악센트잖아요, 그렇죠? I'm. I'm. 그리고 interested를 우리가 interesting 하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코리안의 그 악센트가 들어가면 장모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I 이 소리. 그런데 interested 단모음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단모음은 우리말 의에서 잡는다고 했습니다. inte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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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퍼즈 없이 이렇게 잘 읽어줘도 발음이 되게 좋아져요. I'm interested 하는 것보다는 I'm interested 이렇게만 해주셔도 발음이 되게 좀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좋은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I'm interested. 자, 그리고 오늘 뭐 첫 시간부터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주제인 전치사 갑자기 제가 퀴즈부터 드리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전치사 사실 뭐 뉘앙스도 중요하고 그래서 잠깐 커버를 해봤지만 우리가 전치사를 지금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리스닝 프랙티스를 하는 이런 코스를 보게 되면 전치사는 원래 잘 안 들린다. 전치사는 강하게 읽지 않는다. 뭐 이렇게 사라지는 거다. 생략이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게 대부분 많더라고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전치사를 평생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치사 다 들리거든요. 다 들려야 돼요. 전치사만 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호흡까지 사실 들려야 된다. 호흡을 듣는다라는 게 조금 말이 좀 그러긴 하지만 어불성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호흡이 들린다는 건 어느 부분이 호흡이다라는 게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전치사는 당연히 들려야 되는 거고 오늘 잠깐 커버를 해봤던 것처럼 전치사의 차이 때문에 뉘앙스가 확 달라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뉘앙스를 커버를 하려면 결국에는 펑셔니하게 전치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치사의 인토네이션을 잡아야 된다. 전치사는 높음입니다. and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조음점을 배웠습니다. in이 이렇게 발음이 되진 않아요. 제가 지금 한 발음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in이 이렇게 발음을 한 거고요. in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원어민들이 우리가 그냥 무심코 init 하게 되면 이렇게 들리는 거죠. and it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and it.
So, 그러면 part 1이 있고 part 2가 있는데, 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문장이 끝날 수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없어도, 나는, 나는 흥미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이런 부연 설명, 뭐 우리가 부사 또는 부사구, 나중에 부사절,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부사라고 하죠. 그냥 편의상 부사라고 할게요. 자, 이런 게 나왔을 때, 자, 부사는 부연 설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인토네이션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좀 그냥 더 우리가 let's keep it simple. 자, I'm interested 이 파트와 in it 이 파트가 어떤 게 더 인토네이션이 높음일까요? interested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조금 내려온 게 in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그쵸. 강조하지만 얘가 좀 더 높고 조금 낮고. I'm interested in it. 그쵸. I'm interested in it. Yes, right. 음흠. 정답, 그쵸? 아, 둘 다 강조를 그러니까 part A 부분을 강조를 할 때가 사실 대부분이고 N이 부분을 또 강조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를 하면 되긴 한데 아, 일단은 내가 내용어가 되는 부분을 강조를 먼저 한다는 것. 근데 부사가 절대로 낮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이 파트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 헤어질 때 보통 인사말 쓰시잖아요. 어떤 인사말 쓰세요? So goodbye 굿바이. or see you. 그래서 see you. 굿바이 뭔가 이별 같아요. See ya. 근데 굿바이 쓰죠. bye. goodbye for now. goodbye now. 자, 그렇게 하고 내일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see you tomorrow 또 얘기를 하고 see you later 도 쓰는데 자, see you later 하고 see you tomorrow를 제가 연습 문제로 드릴게요. 자, 지금 뭐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부사구가 나왔을 때 인토네이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특히 이제 이렇게 파트가 나뉘었을 때 part A, part B가 나뉘었을 때 어디를 더 인토네이션을 주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는 보통 부사고는 문장에 품사에도 안 들어가고 되게 약한 애인데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later를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See you later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쵸. 정답.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한번 보시면, 이걸 퍼즐을 두고, see you later.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Hey, see you tomorrow. 자, 이때는 tomorrow나 later가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퍼즐을 두지 않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보통. See you later. See you tomorrow. 자, 보시면, 인토네이션이 들어갑니다. 인토네이션이 들어가요. 여기도 인토네이션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블렌딩이 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내려가고 뒤에는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리듬감을 만들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붙었을 때 사실 부사가 이렇게 또 짧아지니까 부사에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렇게 붙는 부분 see you later 이렇게 say see you later 뭐 이렇게는 좀 잘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see you later see you 하고 나서 여기는 마치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고 다시 뒤에는 올라가는 것 같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리듬감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겠죠. See you later. See you tomorrow. 자, interested in it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n it 이 부분이 부사 부분이고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인토네이션이 한번 더 들어가긴 한데 in it에서는 in it, up down이죠. in it. 근데 I'm interested 마치 내려가는 것처럼 in it 이렇게 되긴 한데 그 in it이 I'm interested in it 이렇게 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마치 부사의 첫 단어가 마치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것 같이 들릴 수는 있다. I'm interested in it. 자, 그럼 이걸 천천히 읽게 되면 I'm interested in it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좀 편하게 읽게 되면 I'm interested in it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겠죠. I'm interested in it. 자, 제가 발음한 거 다 들리시죠? I'm interested in it. Alright.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가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7페이지고요. 혹시 교재가 지금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일단 화면을 참조를 해주시고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 1교시 끝나고 2교시 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제가 교재를 한 번 더 PDF 파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in 나와 있는 부분, 자 1번 그리고 그 하이라이티드 표시가 돼 있는 부분 노란 색깔로 하이라이티드 된 부분을 문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세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olunteer 있으실까요? 너네 끊으려면은 Are you in favor of shopping now? Now? Awesome.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 번 끊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안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Are you in favor of 아이고, 한 번에 반반 끊기가 어려운데. Are you in favor of stop? in now랑 끊을 좀 싫을까요? Are you in favor in of Are you in favor of shopping in now? Stopping now? now.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이제 문장을 한 호흡에 이제 끊지 않고 읽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한 호흡치기, 한 호흡에 읽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인토네이션 중요합니다. 인토네이션 잡아주셔야 되고 두 번째 배웠던 조음점까지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템포를 배웠어요. 박자를 배웠습니다. 자, 박자를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이 우리가 replacement를 썼었죠. 자, 이 replacement를 가지고 치환을 했었어요. it, this, that. 자,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토네이션 먼저 체크하고 조음점은 우리가 틀릴 만한 조음점, 자주 틀릴 수 있는 조음점 제가 더블 체크하고 it, this, that으로 치환해서 하는 것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의문문이네요. 자, 의문문이긴 한데 의문문은 are you보다는 are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지금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의문문도 어떻게 인토네이션 잡는 건지 커버를 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re you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가 이제 인토네이션이 in favor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Are in favor. in favor. 그렇죠. 우리가 알고 Are 지금 you in favor? awesome 그렇죠. Are in favor. 자, 뒤에 favor 하고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끊어졌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의문문이니까 이렇게 끝을 올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favor에 처음부터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 이게 혹시 접수가 되실까요? Are you in favor? 여기는 높음 낮음이 돼요. in favor, in favor. 그리고 Are you 끝만 in 올라. favor? 만약에 올리고 싶으면 in favor 이거 어렵죠. 근데 Are you 원어민은 그쵸. in favor는 이렇게 높음 낮음으로 잡혔는데 뒤에 부분만 올라갈 수는 있지만 favor부터 올라가게 되면 약간 악센트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전치사가 높음이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낮음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in favor 먼저 잡아주셔야 되겠죠. are in favor. 그리고 question 마크가 있다 그래서 꼭 끝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의문문은 우리가 나중에 커버를 해보겠지만 앞 두 단어가 중요해요. 앞 두 단어를 잘 읽어주면 그게 question 마크가 있는 question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지 끝을 꼭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are in favor. 자, in favor를 잡아주셔야 될 거고요. 자, 인토네이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토네이션을 in favor 잡아주셔야 되고 stopping it. 여기서도 타동사 목적어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stopping it. 자,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먼저 읽어주신 volunteer 분 너무 발음 멋지게 잘 해주셨던 것처럼 겹자음 있죠? ST. ST. 자, 이거 stop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천천히 하진 않죠. stop 이렇게 하진 않고 이걸 같이 읽죠? stop? 그렇죠. stop. 이 S 자음과 T 자음을 같이 읽었어요. 같이 보통 읽습니다. 읽는데
같이 읽게 되면 이런 우리말의 으 발음이 없어져요. 스탑 이렇게 되지 않죠. 스트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Stop. 제가 어허 Stop. stop stop 이렇게 되는 거고 Stop. stop Stop. stop을 Stop it now. awesome 그쵸. Are you in favor? Are you, are you in favor of? Are you in favor? 저 쉽지가 않죠. 자, stop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stop 지금 조음점 얘기를 하고 있는데 stop을 영어 모르시는 분이 지나가면서 들으면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top 그러지 않나요?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스타벅스를 우리가 발음을 하면 Starbucks. 근데 이걸 쌀벅스라고 실제로 알아듣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스타가 star 이렇게 들리는 거죠. 우리가 S와 T 발음이 사실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있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소리가 날 때 star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stop 이렇게 되는 거고요. stopping it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고요. 자, 요 stopping it now를 it, this, that으로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Are you in favor of it? Are you in favor of this? Are you in favor of that? 자, 한번 해보실까요? Are you in favor of it? Are you in favor of it? Awesome, 그렇죠. Are you in favor of this? Are you in favor of this? 네, 너무 Are you- 잘하셨어요. 조금 더 천천히 느려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느리게 되면 우리가 조음점을 좀 더 정확하게 찍을 수 있겠죠. Are you in favor of 이런 of의 v 발음까지 다 정확하게 한번 찍는다고 하게 되면 천천히 느려서 Are you in favor of it? Are you in favor of this? Are you in favor of that? 한번 해볼까요? Are you in favor of this? Are you in favor of it? Are you in favor of this? Are you in favor of that? Alright, awesome.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걸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시면 Are you in favor of it? Are you in favor of this? Are you in favor of that? 자, 그래서 it, this, that으로 that으로 이렇게 치환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조음점도 챙겨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모음 조음점 다 잡았습니다. 이게 it, this, that 이러지 않고 it, this 그리고 이건 큰 발음이죠. that 요거 우리가 다 잡았어요. 그 우리가 잡았던 부분, 배웠던 부분, 트레이닝 했던 부분을 적용을 하셔서 치환을 해주시고 이 치환을 하는 부분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stopping it now, 이 말뭉치가 되는 덩어리 부분을 치환을 해봤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stopping it now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자, 제가 먼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it, this, that으로 바꾸고 Are you in favor of this? 죄송합니다. Are you in favor of it? Are you in favor of this? Are you in favor of that? Are you in favor of stopping it now? 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question 마크 때문에 끝을 올리고 싶다면 Are you in favor of stopping it now?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Are you in favor of stopping it now? Are you in favor of stopping it now? Are you in favor of stopping it now? 자, 우리가 퍼즈 하나도 두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음점은 최대한 지켜주세요. Are you in favor of stopping it now? 자, 이걸 좀 힘을 빼시고 툭 던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건들건들하게 제가 부연 설명 잠깐 다시 추가를 하자면 자, 천천히 느려서 발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할 텐데 빨리 말하는 연습을 빨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말하게 되면 발음이 꼬일 수도 있고 처음에 우리가 자리를 잡았던 인토네이션이나 조음점이 다 깨져서 다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느려서 우리가 먼저 문장을 읽었을 때는 인토네이션과 조음점과 이런 리듬, 그 박자를 다 잡은 거겠죠. 그리고 나서 빨리 말을 할 때는 힘을 빼고 약간 건들건들하게 던지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빨라지는 게 정말 이제 빨리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냥 억지로 빠르게 스피드를 내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원래대로 인토네이션을 잡기 전과 똑같이 발음을 하기 때문에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천천히 느렸다가 자, 힘을 빼고 약간 건들건들하게 던지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느려서 Are you in favor of stopping it now? Are you in favor of stopping it now?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천천히 느려서 Are you 한번 in favor 해보겠습니다. of stopping it now? Awesome, 그쵸? 자, 조금 더 건들건들하게 조금 더 툭 던지듯이 한번 해보실까요? Are you in favor of stopping it now? Are you in favor of stopping it now? Awesome,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조금 그 느낌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좀 머금어 주시고 편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속도가 훨씬 더 많아지시거든요. 근데 이 속도보다 더 빠르게 들리는 소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속도의 어, 그 영어 문장들, 이 속도의 영어 문장이라고 하면 이 속도로 말을 하는 그 영어 문장들을 들으실 때는 대부분 이렇게 펑셔닝하게는 일단 귀에 걸리기는 하세요. 걸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그 건들건들 안 쉬워요, 선생님. 쉽지 않습니다. 건들건들이 쉽지가 않아요. 음. 자, 우리말은 보통 혀가 올라간 소리, 우리말은 혀가 많이 올라가서 좀 예를 들면 Are you in favor of stopping now를 얘기했을 때 Are you in favor of stopping now? 제가 좀 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우리말을 제가 우리말을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영어 톤으로 바꾸겠다면 우리말을 이런 느낌으로 한다면 약간 이렇게 되겠죠. 영어는 약간 이렇게 발음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미드 트레이닝 할 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말은 혀가 많이 올라간 소리라고 하면 거의 대비되는 영어는 혀가 많이 내려간 소리. 그리고 그 조음점들도 혀가 많이 내려가서 발음을 하는 자음과 모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혀가 텅이 릴렉스 돼야지만 이렇게 그 조음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음을 만들어도 거의 문장 자체가 되게 좀 혀가 내려가서 약간 내가 우리말을 한국말을 얘기할 때보다는 조금 톤이 내려간 저음 소리 같은 소리가 나야 사실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또 연음이 조음점을 지키면서 연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약간 의식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주면 이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안 하다가 갑자기 혀가 내려간 소리 건들건들하게 뭐 이렇게 하면 쉽지는 않은데 의식적으로 평상시에 조금씩 이거 조금 더 건들건들하게는 조금 더 혀가 내려간 소리 조금 더 낮은 톤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조음점을 할 때 제가 발성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어요. 발성은 뭐였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훅. 자, 요걸 그리고 그냥 진짜 훅 이게 아니라 이거죠. 제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복식 호흡이죠. 자, 그러면 are you를 are you 이런 느낌보다는 ar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are you in favor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are you in favor of stopping it now? 자, 우리는 소리를 내가 내는 방식으로 처음엔 소리가 펑셔닝하게 잡히게 되거든요. 그럼 이 소리 내는 방식을 내가 좀 좋은 쪽으로 영어권 소리 쪽으로 가깝게 튜닝을 해주면 생각보다 내가 많은 소리를 캐치를 할 수 있구나를 체험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인토네이션 잡는 방법, 그리고 조음점 잡는 방법, 그리고 박자, 그리고 오늘 실제로 전치사가 들어간 문장까지 읽어봤고 제가 건들건들하게 읽을 때 발성을 훅 넣어서 읽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